건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아내는 객관적으로 말하자면 못난 인형같이 생겼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같은 학원을 다니면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고, 흔히들 말하는 공부 잘하는 모범생처럼 생겼는데 노는 걸 어찌나 좋아하는지 수시로 학원을 째고 밖에서 친구들이랑 놀다가 들어와서 선생님께 혼이 나는 건 물론이고, 나중에는 아내의 어머니까지 불려와서 아내의 공부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와이프는 대학에 가는 건 상관조차 없어 보였는데, 그런 아내가 좋아하는 게 미술이었어요. 미술학원을 다니면서 대학에 수시로 붙었을 경우 최저 등급이라도 맞출 요량으로 학원을 다니는 건데, 그조차 와이프가 잘 안 했던 거죠. 와이프가 학원을 다니는 내내 미술학원에 가서 실기 공부를 해도 모자를 파네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투덜거리는 걸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런 와이프는 결국 대학에 떨어지고 어떻게 성적에 맞춰서 대학을 갔다는 소식을 들었고, 몇 년이 지나서 군대 전역 후 동네를 걷다가 와이프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 혹시 땡땡 입시학원 다닌 적 없어? 뭐야? 나 알아? 그럼 나 너랑 같은 반에서 수업 들었는데. 아, 진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반가워. 저는 당시에도 아내에게 관심이 있기라도 했던 건지, 전역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런 건지 아내에게 충동적으로 말을 걸었고, 그 자리에서 바로 연락처를 교환하고 다음날 저녁 술을 먹게 되었습니다. 와이프는 가고 싶던 대학에 떨어지고 미술 관련 전문 대학에 졸업하고 작은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술을 몇 번 먹다 보니 와이프와 동네 친구가 되어서 심심하거나 할 때 자주 만나기도 하고, 서로 애인이 없을 때에도 자주 만나서 영화도 보고 밥도 먹었어요. 정말 그때는 이성 같은 마음이 없었거든요. 담과 술이 있는 한 남녀 사이에 친구는 없다고 했던가요? 그렇게 여느 때와 같이 술을 먹고 놀다가 정말 한 번의 실수로 아이가 생기고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20살 중후반의 나이였는데, 저는 그때도 취업 전이라 막막했지만 다행히 양가에서 도움을 주셔서 집도 마련하고 급하게 결혼식도 올렸습니다. 저희 동창들은 너희 그럴 줄 알았다며 웃었지만, 저는 한 번의 실수로 좋아하지도 않은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정말 이상했어요. 제가 술을 잘 먹는 편이었는데 그날따라 술을 취했다는 인식도 하기 전에 뻗어버렸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이렇게 된 이상 책임을 져야겠다 생각을 했고, 결혼 후 입덧을 하는 와이프를 위해서 먹고 싶다는 음식도 꼬박꼬박 사다 주고, 다리가 부으면 주물러 주기도 하고 제법 성실하게 지냈어요. 그리고 웃긴 게, 저희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친구라는 약간 동반자? 파트너 같은 느낌이 강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부부관계가 많진 않았지만 그런대로 친구처럼 투닥거리며 잘 지냈고, 몇 달 뒤 와이프는 건강하게 남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아마 제가 알고 난 이후로 제 아내가 출산 후 땀에 흠뻑 젖은 채로 아이를 안아대는 모습이 단연코 가장 아름다웠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이프는 곧 산후조리에 들어갔고, 저는 불어 터진 찐빵 같던 제 아이를 신기해하며 자주 봤습니다. 우리 애기 어때? 찐빵 같아. 엄청 하얗고 통통해. 양수에 불어서 그런가 보다. 그래도 애가 인물이 좋은 것 같아. 진짜? 나도 얼른 보러 가고 싶다. 좀 이따 면회 시간 되면 같이 가자. 그렇게 고생한 아내를 위해서 저희 집에서는 그 비싸다는 명품 가방을 선물해줬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현금을 줄지 선물을 사줄지 고민을 하다가 돈은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다며 산후조리원으로 가방과 꽃바구니를 보내왔습니다. 와이프가 기뻐했던 건 물론이고, 저도 준비 못한 선물을 저희 부모님께서 해주셔서 저도 부모님께 한 수 배웠다며 와이프와 웃고 있는데, 병원에서 태어날 무렵에 아이의 키, 몸무게, 혈액형 등등이 적혀있는 종이를 받아 들었는데 아이의 혈액형이 이상했습니다. 와이프가 O형에 저도 O형이니 아이도 O형이어야 할 것 같은데 아이의 혈액형이 B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전산오류인가 생각을 했는데 병원에서도 이상하다고 하면서 검사를 새로 했고, 혹시 시약이나 그런 문제일 수도 있으니 며칠 뒤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퇴원을 하고 집으로 가는 내내 찝찝함을 떨칠 수가 없었는데, 계속 울어대는 아이 때문에 생각에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며칠 뒤 다시 찾은 병원에서는 다시 검사를 해도 B형이고 B형이 맞다고 했어요.
병원에 오는 차 안에서 계속 말 한마디 없이 있던 아내가 간호사의 말에 온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출산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아내에게 병원 한복판에서 소리를 지를 만큼 제가 모질지 못해서 아내의 손을 이끌고 다시 집으로 갔습니다. 내 애가 아닌 거지? 그럼 뭔데? 이거 어떻게 된 건데? 사실은 내가 당신이랑 그 일이 있기 전에 성폭행을 당했어. 새벽에 편의점 알바 끝나고 집에 가던 길이었는데 길가에서 모르는 사람한테. 뭐? 무슨 말이야 지금? 나 정말 몰랐어. 그때 내가 힘들어서 그런 것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서. 경찰에 신고는 했어? 아니, 그 성폭행범이 내 사진을 찍어가서 무서워서 못했어. 울면서 당시 성폭행을 당했었다고 말하는 와이프에게 화가 나기도 했지만 속이 상하기도 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없었더라면 제가 와이프와 결혼을 하는 일은 없었을 거기도 하지만 그래도 나름 잘 지내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아내가 성폭행이라는 무서운 일까지 당했다고 생각하니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와이프는 울면서 미안하다고 빌고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성폭행 피해자인데 그 트라우마가 클 텐데 저에게 사과를 하는 모습도 마음이 좋지 않았고요. 그래서 며칠 동안 고민 끝에 와이프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어찌 되었든 10달 동안 제가 제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애틋하게 보살핀 제 아이였으니까요. 물론 더러운 성폭행범의 피가 흐른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힘들게 이겨낸 아내를 위해서라도 더 잘 키우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되어 아이의 돌잔치 날이 되었습니다. 다른 돌잔치에는 아이의 키, 생일, 혈액형 등에 관한 문제를 내고 선물을 주는 행사를 많이 하는데 저희는 혹시 몰라서 혈액형에 관련된 문제를 빼고 진행을 했어요. 돌잔치가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갑자기 아내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주변을 둘러봤더니 아이의 짙은 눈썹과 인매가 닮은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저희 부부와 아이를 보면서 키득키득 혼자 웃으며 밥을 먹고 있었고 저는 그럴 리 없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행사가 끝나고 그 남자에게 뛰어갔습니다. 잠시만요. 네? 혹시 저희 와이프랑 아는 사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혹시... 아니에요. 근데 저의 본인 아들 맞으세요? 네? 아니 그냥 시기가 이상해서요. 무슨 시기를 말씀하세요? 제가 쟤랑 헤어지고 얼마 안 돼서 바로 결혼을 한다길래 의아했는데 설마 했는데 그럼 지금 아기 친부된다는 말씀 맞으신가요?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시기가 그렇다고요. 혹시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네? 저 B형이요. 아 근데 쟤가 원래 어렸을 때도 몸을 함부로 굴려서 쟤 아닐 수도 있어요. 헤어질 때 와이프가 임신 중이었나요? 임신이라고 하긴 했는데 그런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해서 뭐가 진짜였는지는 모르죠. 그렇게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어쩐지 큰 소리가 날 것 같아서 잠시 본가에 아기를 부탁하고 둘이서 집으로 갔어요. 피곤해하는 와이프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아이 친부가 오늘 온 건 맞냐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모르는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한 거라며 딱 잡아떼는 와이프를 보며 친자 확인 검사도 해야겠다 싶었어요. 제가 그 남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말했더니 와이프가 또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사귀었던 남자인데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고요. 그 이후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제가 들었던 말들과 매칭이 되지 않아 헛웃음을 쳤는데 와이프는 미안하다며 사실 본인도 잘 모르겠다며 울더라고요. 울면서도 이 아이를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들고 싶지 않아서 저에게 그날 의도적으로 감기약을 빻아서 술에 타 먹은 거라고 했습니다. 그날 아무 일도 없었다고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제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했던 일들 그리고 제가 포기했던 제 20대의 시간들이 생각이 나서 미쳐버릴 것 같고 저를 그런 식으로 속인 와이프가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본인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해서 책임질 아빠가 필요해서 저를 속인 거였으니까요. 그 말을 듣는데 그렇게 예뻐 보이던 제 아이도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 다음날 바로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와이프는 그래도 함께한 시간이 있으니 본인을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와이프는 용서받는 범위 밖의 일을 했고 결국 법원에서도 와이프의 거짓말로 혼인을 하게 된 점과 감기약을 이용해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을 악질이라 여겨 저에게 위자료를 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며칠 전 이웃남이 되었는데 술만 먹으면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꿈같이 지나가네요. 제가 다시 새로운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